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하고 5번째로 올리는 북 리뷰 영상이네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책의 제목은 유리멘탈을 위한 심리책입니다. 저자는 미즈시마 히로코, 발행처는 갤리온입니다. 저자 미즈시마 히로코는 정신과 의사로서 대인관계 치료 클리닉의 원장이며 인간관계 심리 처방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을 숱하게 치료하며 그들의 회복을 곁에서 지켜봤고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다뤄왔습니다. 이 책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여 작은 일에도 금방 마음의 중심을 잃고 불안, 짜증, 쓸쓸함 같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혹시 당신도 유리멘탈인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부서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저도 가끔은 유리멘탈이 될 때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아주 작은 요령만 알아도 온통 상처받는 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단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부터 부서진 멘탈을 금세 회복하는 기술까지 당신을 위한 멘탈 회복 심리학적 대처법이 여기에 담겨 있답니다. 부디 이 방법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부서진 멘탈을 금세 회복하는 방법.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멘탈이 세다고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런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이 닥치면 당장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건 혹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가령 책상 다리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으면 눈물이 찔끔나게 아픕니다. 그 고통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그럴 때는 그저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아프지? 몸에 큰 병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발가락을 찧었으니 아프지? 라고 평범하게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프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몸의 충격만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분야에서 무척 잘해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소식은 충격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내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며 결국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당연히 2번 다시 충격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까운 지인이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초라해진 자신의 부족한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한심함이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완벽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지요.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니 나는 어쩌면 이렇게 한심할까?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 먹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했던 일도 조금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제대로 못 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이 인생에서 내린 선택이 전부 잘못된 것만 같은 기분마저 느끼게 됩니다. 돋보기를 들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으려 든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충격은 오래갑니다. 이미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질긴 충격에 대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 강한 불안과 우울 등의 감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래, 이 모든 일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인정해 봅시다. 부러워지거나 충격받을 만한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남과 비교해서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자체를 평범한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러고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말고 충격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 나는 충격을 받았을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서서히 충격이 사그라집니다. 단순한 인식이지만 이 생각의 전환은 의외로 힘이 셉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복잡한 생각들도 머릿속에서 스르르 사라질 것입니다. 포인트.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라. 충격으로 인한 고통은 머지않아 사라진다. 파트 2에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유리멘탈에게 주는 글들이 실려 있어요. 그중 하나를 읽어볼게요. 무례한 지적질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평소 신경을 쓰던 외모나 성격에 대한 단점을 지적받으면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화가 나고 상처받거나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평소대로 있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된 그 말은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이지요. 상대방은 그 말을 던지자마자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이럴 때 평정심을 되찾는 방법은 충격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받은 충격을 우연히 겪은 재수없는 일일 뿐이며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로 치부해도 괜찮습니다. 즉, 말한 사람의 배려가 부족한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인성 문제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굽네라며 몸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우 역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리가 굽네라고 말하나요? 보통은 그런 신뢰가 되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몸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례한 말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리를 두거나 다시 마주치더라도 무례한 인간이니 무시하자고 생각해야 안전합니다. 이 전제만 알고 있으면 자신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거나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거리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요될 때는 지금 나는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포인트. 무례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다. 파트 4. 건강한 멘탈은 건강한 몸에서 온다. 이 중에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오늘부터 편안하게 잠드는 방법. 늦은 밤 혼자 집에 있을 때 괜히 쓸쓸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딱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센치한 기분이 드는 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속마음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는 안 하던 SNS에 글을 올려보기도 하지요. 오랜만에 올린 글에는 댓글도 달리지 않고 쓸쓸한 기분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하루 종일 활동하는 사이에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기력이나 체력이 소진되면 그것을 쉽게 알아채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뇌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지요. 특히 밤이 되면 뇌의 지적 영역에 피로가 밀려와서 감정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낮에는 지적 영역이 알아서 감정을 컨트롤하지만 밤이 되면 그 힘이 약해져서 감정이 제멋대로 표출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밤길에 쓸쓸함을 느낀다면 피로한 탓이 클 것입니다.
피로와 쓸쓸함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지금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신과의 연결감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고독함을 느낄 정도로 몸이 피곤하구나.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허무함과 고독함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또 밤이라는 환경도 우리를 쓸쓸하게 만듭니다. 밝은 낮에는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다가 바깥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나 혼자 빈 공간에 있게 되는 시간은 원래 쓸쓸함이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자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쓸쓸함이란 깊은 수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감정이지요. 잠으로 기분을 회복한 경험을 거듭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지요. 밤에 느끼는 고독은 자신이 진짜로 느끼는 고독보다 과합니다. 낮에는 진짜 감정이 억제되고 밤에 느끼는 기분이 더 진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적인 생물입니다. 지성과 감정의 균형이 잡혔을 때 느끼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새벽에 쓴 편지는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하지요. 밤사이 우리의 감정은 필요 이상으로 격앙되어 있거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람이 그립다면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하는 식의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것보다 잠을 자서 두뇌를 쉬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밤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쓸쓸함 자체를 어떻게 하려 들지 말고 지친 자신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영양과 휴식을 공급합시다. 푹 자고 피로가 풀리면 다음날 아침 쓸데없는 생각을 접고 다시 적극적으로 일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자고 싶지만 쓸쓸해서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도 역시 몸에 맡겨야 합니다. 잠자기 전이니 에너지를 발산하기보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느긋하게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밤늦게 몸이 흥분되는 운동을 하면 도리어 잠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요가나 스트레칭은 어떤가요? 호흡에 집중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못한 채 쓸쓸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밤늦도록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감정적 지지가 되어줄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다정히 곁에 있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 시간을 함께 해준다는 생각으로요. 어느 틈엔가 편안히 잠에 들게 될 거예요. 포인트, 지나치게 감상에 빠지는 밤에는 생각을 멈추고 잠에 들어라. 지금까지 유리멘탈을 위한 심리책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유리멘탈에서 벗어나 결코 쉽게 깨지지 않는 단단한 멘탈로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